이란에서 지금 사실상 쿠데타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총성 한 발 없이 회의실 안에서 벌어진 쿠데타입니다. 이란의 대통령이 장관 한 명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부사령관이 내각회의에 직접 걸어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예산이나 관리해라. 최고 지도자는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고 대통령은 그 최고 지도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전부 거절당했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나라 최고 지도자를 만나려면 장군의 허락이 필요한 나라. 그리고 이 군부 쿠데타가 만들어낸 혼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지금 우리의 기름값과 장바구니 물가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란 군부가 어떻게 나라 전체를 삼켰는지 그 전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6년 3월 28일 이란 내각회의실에 예고 없이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IRGC 사령관 아흐마드 바이디였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지명한 정보부 장관 후보 전원을 단 한마디로 거부했습니다. 호세인 대의관 전 국방장관까지 포함된 명단이었지만 바이디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모든 민감한 지도부 직위는 IRGC가 통제해야 한다. 대통령 폐지시키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전인 3월 24일, 바이든은 이미 대통령에게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임명까지 강제한 상태였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장관 임명과 안보 인사를 군부가 직접 결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총성 한 발 없이 회의실 안에서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쿠데타의 중심에는 3인 전시위원회가 있습니다. 전 IRGC 사령관 모센 네자이, 현 사령관 아흐마드 바이디, 그리고 국회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 세 사람이 비공식 군사평의회를 조직하여 이란의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을 사실상 장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이야기는 더 충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 이스라엘 합동공습으로 제2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방장관 나시르자드를 비롯한 7명 이상의 고위 안보관리가 같은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고 하메네이의 딸과 사위, 손자와 며느리도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충격 속에서 3월 3일부터 8일까지 전문가 회의 선거가 치러졌고 3월 9일 그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제3대 최고 지도자로 전격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모즈타바 역시 같은 공습에서 얼굴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다리가 골절된 상태였으며 미 국방장관 헤그세스는 부상 및 변형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취임 이후 모즈타바의 공개석상 등장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고 지도자 명의로 발표된 성명 2건은 모두 국영 TV 아나운서가 대독했습니다. 의식불명 또는 중증 상태로 의사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화려한 왕관을 쓴 꼭두각시, 그것이 지금 모즈타바의 위치입니다. 더 주목할 점은 그가 애초에 아버지의 공식 후계자 명단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전시 혼란 속에서 IRGC가 서둘러 추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장 조종하기 쉬운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IRGC는 최고 지도자 주변에 보안 경계선을 설치하고 누가 면담할 수 있는지, 어떤 보고서가 올라가는지를 직접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폐지시키야니 수차례 지도자 면담을 요청했지만 IRGC가 반복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선출된 대통령이 자국의 최고 지도자를 만날 수조차 없는 상황, 이것이 지금 이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군부가 단순히 군사력만 장악한 게 아닙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더 소름 끼치는 구조가 드러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IRGC와 보냐드로 불리는 종교재단 복합체가 이란 GDP의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클링앤달 연구소가 2025년 12월 보고서에서 공식 확인한 수치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치면 삼성, 현대, SK, LG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경제적 영향력을 군인들이 쥐고 있는 셈입니다. 이 거대한 경제 괴물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2006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헌법 제44조를 재해석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표면상 국유 산업의 80%를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개혁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벌어진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IRGC 계열사들이 475개 이상의 대형 국영기업을 헐값에 인수한 것입니다.
민영화라는 이름을 빌린 국가 차원의 조직적 약탈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수한 기업들을 기반으로 IRGC는 테헤란 국제공항 운영권부터 정유소, 철도, 댐과 가스관 건설, 통신망, 은행, 부동산까지 손대지 않은 산업이 없는 거대 복합체로 성장했습니다. 여기에 보냐드라 불리는 종교재단이 가세합니다. 겉으로는 자선단체를 표방하지만 실체는 석유와 건설, 통신과 금융을 아우르는 기업 집단입니다. 모스타자판 재단 하나만 해도 자산 규모가 약 1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재단들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며 공개 감사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최고 지도자 한 사람에게만 보고할 뿐 공식 예산 시스템 바깥에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상식을 뒤집는 사실이 있습니다. 경제 제재가 오히려 이 군부 괴물을 키웠다는 점입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제재를 극대화하자 공식 무역 경로는 차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밀수와 암호화폐, 그림자 해운 같은 비공식 경로는 오히려 활짝 열렸고 이 모든 지하 경제를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은 IRGC뿐이었습니다. 제재가 일반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동안 군부의 지하 경제는 오히려 팽창한 것입니다. 2025년 예산안을 보면 이 구조가 얼마나 노골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석유와 가스 수출 수입의 51%가 IRGC와 법집행기관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국가 수입의 절반 이상이 국민이 아닌 군부를 먹여 살리는 데 쓰이고 있는 셈입니다. 경제만이 아닙니다. 이 체제는 권력의 되물림까지 제도적으로 설계해 놓았습니다. 수호자위원회라는 기구가 모든 선거 후보의 자격을 심사하는데 12명의 위원 중 6명을 최고 지도자가 직접 임명합니다. 체제를 비판하는 인물은 후보 등록 단계에서 원천 차단됩니다. 선거라는 번드르르한 껍데기만 뒤집어 쓴 채 실제로는 되물림을 이어가는 군주제, 그것이 이란 정치의 실체입니다. 이 부조 아래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경제와 정치 권력 모두 군부의 손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나라 전체를 삼킨 군부에 맞서 이란 국민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습니다. 2025년 12월 28일 이란 전국 2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식품 가격이 105% 폭등하고 리알 화폐 가치가 40년간 2만 배 하락한 현실이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인구의 최대 절반이 빈군선 아래에서 살아가는 나라에서 시위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정권의 대응은 잔혹했습니다. 보안군은 건물 옥상에서 시민들의 머리와 상체를 정조준하여 사격했고 부상자를 치료하던 의사들에게는 치료를 멈추고 당국에 넘기라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최소 3,1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IRGC는 자국 군인이 사살명령을 거부할 것을 우려하여 아프간 파테미윤 여단, 파키스탄 자이나비윤 여단 등 외국인 용병까지 주요 도시에 투입했습니다. 자국 군대를 신뢰할 수 없는 정권이 외국인의 총으로 자국민을 짓밟은 것입니다. 거리를 장악한 뒤 정권이 노린 것은 정보의 차단이었습니다. 인터넷 차단은 41일째 이어지며 세계 최장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루 손실만 3,570만 달러, 온라인 매출은 80%가 증발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의 공식 입장은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옥상에서 시민을 저격하면서 보호를 말하는 위선, 이것이 정권의 민낯입니다. 경제는 이미 회생 불가능한 지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전체 인플레이션이 62%를 넘어서는 가운데 대통령 페제시키안은 2026년 3월 3주에서 4주 내에 경제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국 대통령이 붕괴를 예고하는 나라입니다. 밖에서는 포위망이 조여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영국 기지에 B-1B 15대와 B-52H 6대 등 폭격기 21대를 배치했고 항공모함 전단까지 인근 해역에서 작전 중입니다. IRGC 지휘부도 체계적으로 제거되고 있습니다. 2월 28일 공습으로 고위 안보관리 7명 이상이 사망했고 정보국장은 2명이 연달아 제거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핵 위기까지 겹칩니다. 이란은 60% 농축 우라늄 441kg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준의 무기급 농축이 가능합니다. 민간 정부의 통제력이 사라진 지금 IRGC 주도의 핵무장 가속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요? 역사는 4가지 경로를 보여줍니다. 1999년 무샤라프 쿠데타 이후 군부가 실권을 유지한 파키스탄형, 2013년 시시 쿠데타 이후 군부가 경제까지 지배하는 이집트형, 2021년 이후 완전 군사 독재로 전환한 미얀마형, 그리고 시민 무장 저항이 확산되는 내부 붕괴형입니다. 학자 레자 아슬란은 파키스탄형이 그나마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평가하지만 IRGC가 GDP의 50% 이상을 장악한 이란은 어떤 선례보다도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란은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혼란이 이란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바닷길 하나를 거쳐 지금 우리의 기름값과 장바구니 물가까지 직격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공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병목입니다. 2026년 2월 28일, 이란은 상선 21건을 공격하고 기뢰까지 부설하며 이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머스크, CMA CGM, 하팡로이드 등 세계 3대 해운사가 해협 통과를 중단했고 글로벌 물류의 동맥이 끊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후티 반군이 홍해 상선 공격을 재개하면서 수에즈운하 우회 항로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고 수에즈마저 불안해지자 선박들은 아프리카 희망공을 돌아가는 먼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운비가 급등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수에즈운하 통행 감소로만 약 1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세계은행의 추산이 이 혼란의 규모를 말해줍니다. 유가는 이미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20달러에 근접했으며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17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 미 정부와 월스트리트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수준에서 2개월만 지속되어도 세계 경제가 한계점에 도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충격은 한국 경제에 특히 깊이 파고듭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61%가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고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역시 54%가 같은 경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아 LNG 현물 가격은 MMBTU당 25.40달러로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석유화학과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전반에 원자재 가격 충격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만과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위 관리를 긴급 파견하여 호르무즈를 거치지 않는 대체 원유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4월 8일 2주 휴전에 합의했지만 합의 직후에도 이란의 해협 통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홍해 입구인 바브엘 만데브 해협까지 봉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며 글로벌 해운의 이중 차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동의 위기가 곧 우리 경제의 위기라는 사실이 이토록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지금, 이 사태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나라 전체를 삼킨 이 구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40년에 걸쳐 경제, 군사, 종교를 하나씩 독점하며 쌓아 올린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체제가 흔들릴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높아지고 그 파장은 유가와 물류를 타고 우리의 기름값, 우리의 장바구니까지 직접 흔들어 놓습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중동의 권력 구조는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국제경제 이슈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